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이유는 운이 없어서도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미 필요 없는 것들에 삶의 에너지를 너무 오래 빼앗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정은 꽉 차 있는데 막상 하루를 돌아보면 무엇을 했는지 또렷하게 남지 않는 날들이 이어집니다. 중요한 일은 미뤄지고 해야 할 생각은 머릿속에만 쌓인 채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잠자리에 들게 되지요. 그 사이 시간은 흘러가고 나만 제자리인 것 같다는 감각이 조금씩 마음을 잠식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대개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참고, 더 견디고, 더 노력하면 언젠가는 상황이 바뀔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이렇게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태도 자체가 이미 잘못된 출발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고통받는 이유를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기대와 집착, 그리고 놓지 못하는 선택들에서 찾았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와 습관, 사소해 보이는 일상 속 선택들이 어떻게 마음을 잠식하는지를 아주 냉정하게 바라보았지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결심이 아니라 선택의 정리라는 점입니다. 지금 당신이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행동들, 생각 없이 붙잡고 있는 관계들, 기분에 따라 흘려보내는 시간들이 과연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왜 그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제자리였는지, 그리고 무엇을 끊는 순간 인생의 방향이 또렷해지기 시작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내용은 인생을 단번에 바꾸는 비법이 아닙니다. 대신 당신의 삶을 흐리게 만드는 잡음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시작됩니다. 이상하게도 특별히 큰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늘 기운이 빠져 있다는 느낌이 따라다닐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기보다는 마음이 먼저 소모된 상태에 가깝지요. 하루를 망친 것도 아닌데 저녁이 되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다음 날을 떠올리면 이유 없이 부담이 앞서는 순간도 익숙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스스로를 탓합니다. 예전보다 약해진 것 같다고, 의지가 부족해졌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이런 상태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사람이 가장 빨리 지치는 순간을 힘든 일을 할 때가 아니라 의미 없는 선택을 계속 반복할 때라고 보았습니다. 하루를 가만히 떠올려 보면 정말 중요한 일에 쓰인 에너지보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에 빠져나간 힘이 더 많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으신가요? 당장 응답하지 않아도 될 연락, 굳이 맞추지 않아도 될 약속, 특별한 이유 없이 흘려보낸 시간들이 쌓이면서 마음의 여유를 조금씩 잠식합니다. 너무 익숙해서 문제로 느껴지지 않을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선택들이 나를 힘들게 만든다는 사실보다 서서히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먼저 잃는 것은 체력이 아니라 판단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사소한 자극과 타인의 기대에 반응하다 보면 정작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힘 자체가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쉬어도 회복되지 않고 시간을 보내도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는 상태가 반복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내가 이렇게 지친 이유는 정말로 인생이 힘들어서였을까요? 아니면 굳이 끌어안지 않아도 될 것들까지 너무 많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이 질문 하나가 마음에 남기 시작하면 삶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삶이 바뀌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보통 무엇이 부족한지부터 떠올립니다. 돈이 부족한지, 능력이 모자란지,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닌지 말입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전혀 다른 방향을 봤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이 무거워지는 이유를 결핍보다 누수에서 찾았습니다. 새로 채우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는 거의 살피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가만히 하루를 떠올려 보면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을 겁니다.
굳이 오늘이 아니어도 됐을 선택, 딱히 필요하지 않았지만 습관처럼 반복한 행동,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끝나고 나면 더 흐트러진 상태로 남았던 시간들 말입니다. 이런 선택들은 하나하나 놓고 보면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느껴지지 않고 굳이 정리해야 할 대상으로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이 가장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스스로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방식은 큰 실패가 아니라 아무 의미 없이 반복되는 일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미 없는 반복은 고통을 크게 느끼게 하지는 않지만 대신 삶의 밀도를 서서히 희석시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집중이 잘 되지 않고 결정을 미루는 일이 늘어나며 무엇을 해도 손에 잘 잡히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특별히 잘못된 선택을 한 적이 없어도 인생이 제자리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의 답답함은 새로운 길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내 에너지를 빼앗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두고 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선택은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멈추고 바라보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이 바뀌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보통 무엇이 부족한지부터 떠올립니다. 돈이 부족한지, 능력이 모자란지,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닌지 말입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전혀 다른 방향을 봤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이 무거워지는 이유를 결핍보다 누수에서 찾았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는 거의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루를 찬찬히 되짚어보면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꼭 지금 하지 않아도 됐을 선택, 특별한 의미 없이 반복된 행동, 편해지기 위해 택했지만 끝나고 나면 마음이 더 흐트러져 있던 시간들 말입니다. 이런 선택들은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사소합니다. 그래서 문제라고 느끼지 못한 채 그대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함이 쌓일수록 삶은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크게 무너지는 순간보다 조용히 달아가는 시간을 더 경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눈에 띄는 실패는 없지만 집중은 흐려지고 결정을 미루는 일이 잦아지며 무엇을 해도 손에 잘 잡히지 않는 상태가 이어집니다. 그렇게 어느새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는데도 인생이 제자리인 것 같은 느낌이 굳어집니다.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의 일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무엇을 더 가져야 할지보다 무엇이 계속해서 나를 소모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곧 삶을 흐트러뜨리는 구체적인 선택들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삶을 조용히 갉아먹는 선택들은 대개 아주 일상적인 모습으로 숨어 있습니다. 문제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하루를 넘기기 쉽게 만들어주는 선택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생활의 리듬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 반복되는 습관들이지요. 하루가 끝날 무렵을 떠올려 보면 익숙한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도 되겠다는 마음, 지금은 쉬어도 괜찮겠다는 자기 합리화, 내일 조금 더 하면 된다는 생각 말입니다. 이런 판단 하나하나는 아주 작고 조용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관대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이 반복될수록 하루의 중심은 점점 흐려집니다. 해야 할 일은 밀리고 생각은 정리되지 않은 채 쌓여만 갑니다. 쇼펜하우어의 시선에서 보면 이 지점은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인간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작은 회피들이 결국 더 큰 불편을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당장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 편해 보이지만 그 편안함의 대가는 나중에 한꺼번에 돌아옵니다. 집중이 잘 되지 않고 마음이 쉽게 흐트러지며 무엇을 시작하려 해도 망설임이 먼저 앞서는 상태로 말입니다. 이렇게 삶의 리듬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의욕이 생겨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아 보지만 이미 흐트러진 습관이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늘 결심에서 시작했다가 생활 속에서 멈춰 서게 됩니다.
이쯤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쉽게 무너지는 선택들이 일상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하는 점입니다. 사람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순간은 힘들 때가 아니라 생각을 멈추고 싶어질 때입니다. 오늘 하루쯤은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도 괜찮겠다는 마음, 지금은 판단하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고 싶다는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이 있지요. 이런 상태에서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생각하지 않는 선택이 늘어날수록 삶은 점점 방향을 잃게 됩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사고의 중단이라고 보았습니다. 고민을 해결하는 대신 잠시 덮어두고 불편한 생각을 마주하는 대신 다른 자극으로 밀어내는 태도 말입니다. 그 순간에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판단만 미뤄진 채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선택이 반복되면 머리는 점점 둔해지고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쉽게 지칩니다. 무엇이 옳은지 따지기보다는 덜 불편한 쪽을 먼저 고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삶의 기준은 점점 흐려지고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보다 어떻게 버텼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렇게 시간이 쌓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의 주도권은 손에서 멀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인간이 스스로를 보호한다고 착각하는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취약한 상태로 만들고 있는 셈이지요. 생각을 멈추는 선택이 늘어날수록 삶은 단순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은 또 다른 회피를 부르며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삶이 크게 무너지는 순간보다 조용히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지점은 늘 비슷합니다. 특별히 힘든 날이 있어서라기보다 그냥 오늘은 이 정도면 됐다는 마음이 들 때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식이 점점 생각 없이 굳어지고 그 선택이 어느새 습관이 됩니다. 술이 문제가 되는 순간도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많이 마셔서가 아니라 이유 없이 반복되기 시작할 때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가 아니라 불편한 감각을 피하려 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약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습관처럼 마시는 술은 바로 그 회피의 한 형태입니다. 기분이 가라앉을 때, 생각이 복잡할 때, 오늘을 그냥 넘기고 싶을 때 술이 끼어들면 판단은 멈춥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잠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은 편합니다. 머리는 가벼워지고 오늘 해야 할 생각들은 내일로 밀려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시선에서 보면 이 선택은 고통을 없앤 것이 아니라 연기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연기된 판단은 다음날 더 무거운 상태로 돌아옵니다. 집중은 흐려지고 결정은 늦어지며 하루가 또렷하게 남지 않은 채 흘러가게 됩니다. 술은 인생을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대신 조금씩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특히 무서운 점은 이 상태가 익숙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다음 날의 무기력함, 흐려진 판단, 미뤄진 결정들이 일상이 되면 그게 문제라는 감각 자체가 사라집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간의 비극은 바로 이런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되는 순간 인간은 이미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절제나 의지가 아닙니다. 술을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그 선택이 반복되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오늘을 넘기기 위해 선택한 편안함이 과연 나를 쉬게 했는지 아니면 내일의 나를 더 무겁게 만들고 있었는지에 대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곧 다른 선택들로 시선을 옮기게 만듭니다. 술과 마찬가지로 기분에 따라 흘려보내고 있는 시간들 말입니다. 반복되는 술이 위험한 이유는 몸을 망가뜨려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먼저 무너지는 것은 생각하는 힘입니다. 술이 끼어드는 순간 오늘 하루에 대해 따져볼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 이렇게 흘러왔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은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판단을 내려야 할 시간에 판단이 유예되는 것이지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을 견디지 못해 무너진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인간이 불편한 생각을 피하려는 순간부터 삶의 주도권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술은 그 회피를 가장 손쉽게 만들어주는 선택입니다. 생각을 멈추는 대신 잠시 흐리게 만드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술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내일로 넘겨두고 오늘을 무사히 끝내는 역할만 합니다. 이 선택이 반복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큰 사건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마다 망설임이 늘고 집중해야 할 시간에 마음이 쉽게 흩어집니다. 해야 할 일 앞에서 몸보다 머리가 먼저 피곤해지고 중요한 판단을 뒤로 미루는 일이 자연스러워집니다. 하루하루는 어떻게든 지나가지만 그 하루들이 쌓여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점점 흐려집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삶이 나빠지는 과정이 아니라 삶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고통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밀도도 함께 사라집니다. 생각하지 않는 편안함에 익숙해질수록 생각해야 할 순간에 설 수 있는 힘은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길어지면 인생이 멈춰 있다는 감각만 남게 됩니다. 이쯤 되면 시선은 자연스럽게 술에서 벗어나 다른 선택들로 옮겨갑니다. 술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분에 따라 시간을 써버리는 선택들, 편하다는 이유로 흘려보내는 유흥과 일정들 말입니다. 그것들은 정말로 쉬게 해주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멈추게 만들고 있었을까요? 술이 생각을 멈추게 만드는 방식이라면 유흥은 생각을 흐리게 만드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힘들어서라기보다 심심해서, 지루해서, 그냥 집에 있기 싫어서 시간을 밖으로 흘려보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고 뚜렷한 목적도 없지만 사람을 만나고 시간을 채우다 보면 하루는 금세 지나갑니다. 그 순간에는 편합니다. 아무 결정도 하지 않아도 되고 혼자 마주해야 할 생각도 잠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런 편안함을 매우 경계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즐거움을 좇는 순간보다 즐거움으로 도피할 때 더 깊은 공허에 빠진다고 보았습니다. 기분에 따라 선택된 유흥은 삶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삶을 미루는 시간이 되기 쉽습니다. 끝나고 나면 웃음은 남지 않고 해야 할 일과 정리되지 않은 생각만 그대로 돌아옵니다. 이런 선택들의 공통점은 결과가 없다는 점입니다. 시끄럽게 웃고 떠들다 돌아왔는데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산만해진 상태가 됩니다. 하루를 잘 보냈다는 느낌보다는 하루가 그냥 사라졌다는 감각이 남습니다. 문제는 이 감각이 반복될수록 의미 없는 시간 사용이 일상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어느새 쉬는 것과 흘려보내는 것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쇼펜하우어의 시선에서 보면 이는 즐거움이 문제가 아니라 기준이 되는 순간입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기분이 어떠하냐가 선택의 기준이 되면 삶의 방향은 점점 약해집니다. 편한 쪽으로만 흐르는 선택은 당장은 부담이 없지만 그만큼 삶을 밀어줄 힘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쌓이면 바쁜데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술과 유흥이 시간을 흐리게 만들었다면 사람과의 관계는 또 다른 방식으로 삶을 붙잡습니다. 특히 자주 만나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관계들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해지고 싶어 합니다. 하루쯤은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도 괜찮다고 느끼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가볍고 싶어집니다. 문제는 그 편안함이 반복될 때입니다. 처음에는 잠깐 숨을 고르는 선택처럼 보이지만 어느새 삶의 기본값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편안함은 휴식이 아니라 기준이 됩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행복을 좇을수록 더 쉽게 불행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가 말한 행복은 오래 붙잡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잠깐 고통이 사라진 순간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안함을 기준으로 선택을 반복하면 삶은 점점 더 자극에 의존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해지면 견디기 어려워지고 스스로를 다잡을 힘은 약해집니다. 기분에 따라 시간을 쓰고 그때그때 편한 선택을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삶의 무게가 사라집니다.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의 경계가 흐려지고 무엇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는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움직이고는 있지만 밀어주는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삶을 고통이 없는 대신 방향도 없는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괴롭지는 않지만 선명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는 않지만 만족스럽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남는 것은 성취가 아니라 공허함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유 없이 삶이 허전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흐름은 결국 사람에게서도 반복됩니다. 편안함만 주고 생각을 멈추게 만드는 관계들 말입니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지만 삶을 앞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관계로 향하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이 늘 좋은 방향으로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연락하고 자주 얼굴을 보지만 만남이 끝나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싸운 것도 아니고 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돌아오는 길에 괜히 말이 많았던 것 같고 생각만 더 복잡해진 느낌이 남습니다. 이런 관계는 서서히 삶의 중심을 흐리게 만듭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을 악의가 아니라 소모라고 보았습니다.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도 아무런 성찰이나 성장 없이 반복되는 관계는 인간의 내면을 비워놓는다고 말했습니다. 대화는 늘 비슷한 자리에서 맴돌고 불평은 쌓이지만 결론은 나지 않으며 만남은 잦은데 삶은 조금도 앞으로 가지 않는 상태 말입니다. 이런 관계의 특징은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떠올랐을 질문들, 정리했어야 할 감정들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사라집니다. 위로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생각을 미루고 판단을 유예하는 시간이 늘어날 뿐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많을수록 외로움이 줄어들 것 같지만 오히려 마음은 더 산만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관계를 붙잡는 순간 더 깊은 공허로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혼자 마주해야 할 시간을 피하기 위해 사람을 선택하면 그 관계는 곧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아니라 나를 묶어두는 끈이 됩니다. 의미 없는 만남이 반복될수록 삶의 속도는 느려지고 방향은 흐려집니다. 이제 세 가지가 점점 겹쳐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복되는 술, 기분 따라 흘려보낸 시간, 의미 없이 이어진 관계. 모습은 달라도 작용하는 방식은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통점이 삶을 조용히 제자리에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관계를 쉽게 놓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외로움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괜히 뒤처진 것 같고 세상에서 밀려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은 만남이라는 걸 알면서도 연락을 끊지 못하고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아무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감각이 불안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관계가 오히려 고독을 키운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상태와 고독을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혼자는 물리적인 상태이지만 고독은 관계 속에서도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는 점을 말이지요. 의미 없는 관계 안에 오래 머물수록 사람은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보다 소모되고 있다는 감각을 더 자주 느끼게 됩니다. 이런 관계들은 대체로 비슷한 흐름을 가집니다. 대화는 익숙하고 만남은 반복되지만 삶에 남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위로는 잠깐이고 돌아서면 다시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또다시 사람을 찾게 되고 그 과정이 반복됩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붙잡은 관계가 아이러니하게도 외로움을 더 자주 불러오는 구조가 되는 셈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거리와 침묵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는 태도는 친절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자신을 소진시키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관계를 줄인다는 것은 차갑게 사는 선택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이쯤 되면 분명해집니다. 삶을 붙잡고 있던 것은 거창한 실패가 아니라 외로움을 피하려다 계속 반복해온 선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선택들을 정리했을 때 삶은 실제로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 변화는 생각보다 조용한 시간 속에서 시작됩니다. 인생이 바뀌는 순간은 대개 눈에 띄지 않습니다. 어떤 결심을 했다고 해서 당장 삶의 모습이 달라지지도 않고 주변에서 알아봐주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반복되던 술을 줄이고 기분에 따라 흘려보내던 시간을 거두고 의미 없이 이어지던 관계에서 한 발 물러나도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히려 삶이 재미없어졌다는 생각이 먼저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말한 변화는 바로 이런 조용한 구간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인간이 단기간의 의지로 자신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환경과 선택의 구조가 바뀌면 결국 거기에 적응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불필요한 선택이 줄어들면 결정해야 할 것도 줄어들고 그만큼 에너지가 남습니다. 그 에너지는 어느 날 갑자기 성과로 나타나기보다는 삶을 밀어 올리는 힘으로 쌓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작은 차이가 생깁니다. 집중이 예전보다 오래 유지되고 결정을 미루는 일이 줄어들며 하루가 또렷하게 남기 시작합니다. 삶이 가벼워졌다고 말하기보다는 덜 흐트러졌다는 표현이 더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변에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이지만 몇 년이 지나 돌아보면 서 있는 위치가 달라져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시선에서 보면 이는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 고통 관리의 문제입니다. 불필요한 고통을 줄였을 뿐인데 삶은 그 자체로 더 단단해집니다. 무언가를 더 쌓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잡음이 사라지면 방향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오늘 하루를 바꾸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반복되던 선택 하나를 돌아보고 꼭 유지해야 할지 잠시 멈춰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사유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마음에 닿은 문장이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